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우리 한우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좋아하는데요. 나라별로 좋아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동남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한우에 대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중국과 홍콩, 베트남 소비자는 등심살, 채끝살, 갈비살 순으로 선호한 반면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채끝살, 양지살, 등심살 순으로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우리가 주로 국거리로 쓰는 양지 부위도 용도와 상관없이 즐겨 먹는다고 답했는데요. 물론 이런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식재료에 갖고 있는 기호, 취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미용사가 꿈이었던 캄보디아 결혼 이주민 한예슬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이기에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저희 셋 먹여 살리시는데 진짜 대단하시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가위 하나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쏟아내는 예슬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가이순 한예슬입니다.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진안군 진안읍. 바로 이 미용실이 예슬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변함없는 일상이 펼쳐지는 작은 공간이지만 예슬 씨의 큰 꿈이 담긴 삶의 터전이죠. 제가 고향 있을 때는 좀 미용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꿈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이제 패션몰이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미용해야 돼가지고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미용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고향 캄보디아에서 1년 정도 모델 활동을 했는데요.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결국 첫 번째 꿈을 접고 2016년 두 번째 꿈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솔직히 제가 필기를 세 번째를 떨어졌어요. 실기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딱 한 번에 해버리는 거고 필기는 이론이잖아요. 한마디로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 것 같아요. 이 색깔로 하는 게 낫지. 좀 색깔이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좀 톤 다운 해야 돼. 한 번? 어. 내가 가려지냐? 응, 가르쳤지. 근데 금방 빠지잖아. 5번 해야 되겠다, 5번인데. 5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미용실 문을 연 후 6년 동안 줄곧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왔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읽는 일은 늘 새로운데요. 충분한 대화로 고객의 마음을 알아가죠. 처음엔 제가 좀 두렵긴 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저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앞서하고 발음, 제가 말투, 약간 발음이 좀 안 되면 손님 반응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될까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아는 예슬 씨. 예슬 씨의 숨은 노력을 고객들도 알아줍니다. 원하는 거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마음에 들어요. 얼굴형에도 보면서 이런 디자인이 예쁠 것 같으니까 이런 꾸준히 하시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들어서 또 오게 돼요. 거의 다 만족스럽고 가니까 저도 기뻐요. 물론 제가 파마 해주고 자기 원하는 거 나오면 저도 기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차 타고 가지요. 애들 안녕. 둘째 원종이가 엄마를 격하게 반기네요. 이제 들어주네. 오늘 도서관 안 갔다? 오늘 어디 있는데 도서관이? 저번에 형이랑 같이 갔잖아. 공동 도서관. 아니 약속하면 약속해야지. 아니 나는 학교 갈 때 학교 도서관 간다고 그랬어. 뭔 학교 도서관이요. 공동 도서관이라고 있어. 2시간씩 아니 책. 그냥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삼남매의 끼니도 챙길 겸 집에 온 건데요. 한 가자. 한 가자. 안 돼, 학원 가야지.
아니 갈 거야. 이따가 갈 거야. 그때. 초등학생인 막내 나래가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자, 학원 가야 돼. 자신을 데리러 온 친구들의 상화에 결국 못 이기는 척 외투를 챙겨 입네요. 말 잘 듣고. 땀 났네. 더워. 잘 갔다 오고. 안녕히 계세요. 네, 애들을 너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사춘기는 잠시 지나가고 있긴 해요. 큰아기 같은 경우도 자기 땡강을 부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고, 둘째도 지금 막 땡강 부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것도 없었고. 오직 막내만 좀 그래요, 막내가. 자기 애기다 보니까 어린 장 많이 부려요. 집에 도착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음식을 시작하는 예슬 씨. 김장김치예요. 제가 작년에 담은 거거든요. 그거 좀 다 먹고 김치찌개 할 때 되게 맛있거든요. 한국 생활 18년, 이제 김치찌개쯤은 눈 감고도 끓일 수 있습니다. 맛있네. 김치찌개니까 김치 없어도 됐죠? 네. 여기 있고.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 마음을 아이들도 아는 걸까요? 엄마표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두 아들. 예슬 씨 마음속에는 삼남매가 언제나 1순위입니다. 그 마음은 아이들도 같죠. 저희 셋 먹여 살리시는데 진짜 대단하시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은 지금 엄청 많이 주고 있고요. 다 주고 있긴 하지만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진 80%것 같아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부족하게 많아서 말하면 안 되지. 울려고 그래요. 애기한테 너무 미안하게 많아요. 솔직히. 어느새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이제는 미용실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용협회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라네요. 도지사배가 10월 16, 17일 날 이번에는 군산에 가서 치르기로 했어요. 해마다 전라북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올 가을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대표 미용사 선발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아이들 또 키워가면서 이렇게 또 사회에 나와서 일한다는 게 참 대단해요. 미용실 예쁘게 잘하고 있으니까 고맙고 또 착하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자신의 손기술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예슬 씨. 나이 좀 들어도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네, 평생 지없다 봐요. 그래서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밤길을 달리는 주인공. 도착한 곳은 전주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알바하러 가요. 알바요? 네, 이 밤에 또 알바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알바. 원장님은 끝났어요. 지난해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없다 보니 미용실 일을 마치고 전주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요. 예슬 씨의 이 긴 하루는 자정이 훌쩍 지나서야 끝이 납니다. 학원비나 식비, 막 생활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냥 미용만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이나 아마 좀 더 보태려고 제가 알바 가는 거고요. 배울 겸도 하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슬 씨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미용실 한쪽에 커피 향기 가득, 고객들의 사랑방이 되어줄 카페로 확장하고 싶은 꿈이죠. 그 불길을 조정해서 네. 저희가 이제 커피 맛을 내는 거죠. 네. 언젠가 이뤄질 그 꿈과 현재의 고단함을 맞바꾼 주인공. 꿈이 이뤄질 미래를 상상하다 보면 지금 조금 피곤한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달콤한 투자죠. 네, 시간도 적합하고 네, 향도 좋게 나왔네요.
이 정도 나가면 되겠네요. 네, 오늘 네.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실력도 빨리빨리 늘고 성실하시고 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일을 해오며 성실함이 몸에 밴 예슬 씨. 힘들다 불평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언제나 전공법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미용장을 도전하고 싶고 명창도 도전하고 싶어요. 엄마로서는 조금 더 멋진 엄마? 받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삶. 그리고 그 삶을 배우는 아이들. 삼남매와 함께 희망을 그려가는 예슬 씨는 행복합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르기자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겨울에 정말 추웠잖아요. 네. 나르기자 씨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겨울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겨울 어디가 더 추운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엄청 추위를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이 아무래도 바람도 불고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가 맞습니다. 봐요.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살라말레이쿰 정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 입춘도 지났고 서서히 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유진 씨,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날씨는 어떤가요? 우즈벡이 올해 추위가 이제 보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추위는 이제 꺾였다가 또다시 추워졌다가 이제 오락가락하네요, 지금. 아마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겨울은 평년보다 더 추웠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진 씨가 우즈베키스탄의 겨울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치즈 카페. 치즈 카페. 좋아? 네. 우즈베키스탄 이 겨울에 키즈 카페 놀게 없어. 실내에서 놀기 위해서. 네, 그래요. 엄마, 애들 5명? 눈이 제법 쌓여 있네요. 네. 다들 안 올라가네. 눈 많이 내렸습니다. 우즈벡에서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며칠간 쌓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눈이 오더라도 바로 다음날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네. 그럼 이번엔 눈이 계속 유지될 만큼 추웠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엄청 많네요.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실내이긴 하지만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가 봐요. 네. 난방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어른들은 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네요. 양말을 세 겹겹을. 겹씩이나. 네, 추워서 지금 올해 우즈벡의 프로덕션 한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파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어 좀 살만하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즈벡은 온 나라에 한파가 들이닥쳐 국민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한국만 추운 게 아니었네요. 네. 올해 최대 아마 추웠을 겁니다. 신나게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네요. 이 너무 보고 싶었어. 손 먼저 닦아야지. 우유. 야, 엄마 알아?
눈에 뭐 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하나 봐요. 전기가 끊겨서. 예. 와, 전기까지 끊겨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유진 씨,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의 겨울은 어느 정도 추위였나요? 네, 원래 우즈벡의 겨울이 그렇게 추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우즈벡의 추위가 50년에 한파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네. 한 세대가 처음 겪어보기 힘든 엄청난 추위였다고 하네요. 네. 당연히 저도 우즈벡에 살아오면서 제일 추운 겨울인 듯해요. 아, 그래요. 네. 이상 기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도 기록적인 한파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나르기 자훈 씨,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온돌식으로 하고 또 그 도시가스로 난방을 네. 하곤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 중앙 난방으로 집들을 이제 대표 다떼지는데 네. 이제 레디에이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 집마다 있고 그것으로 이제 집을 태우는데 올해 들어 이제 그 중앙 난방으로 많이 그래도 닷새지 않고 추위를 느꼈다고들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 그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단전도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유진 씨, 그 단전이 있고 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뭐 전기뿐 아니라 이제 가스가 끊길 때도 많고 해서 국민들의 공생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뭐 그래서 에너지 장관, 시장 등 지금 고위 공무원 여럿이 파면되고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에너지 전력을 위해 가지고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등은 이제 5시까지만 운영됐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불을 끄고 이제 장사를 했죠. 그리고 일반 가정집은 낮 시간에 4-5시간 정도 이제 단전을 해야 했고요. 네. 그렇게 추운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전기를 아껴 쓰려고 하다 보면은 큰 불편도 뒤따랐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처에 대한 우즈벡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우즈벡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파가 예사롭지 않아서인지 국민들의 원성이 이제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살기 나름이라고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가마솥을 가져와서 같이 밥을 해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정겹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만큼 굉장히 겪어보지 못한 이례적인 일을 경험한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보면은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키즈 카페에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추운 겨울을 뭐 보내기 위해서 나만이 좀 알고 있는 어떤 꿀팁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을 때 이제 엄청 추위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겹겹을 입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이제 그 요리할 때도 따뜻하게 해 먹거나 그 정도만 알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한국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의 겨울이 더 춥다고 느끼신 거니까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유진 씨. 그 아이들이 추우면 실내에 좀 더 따뜻한 공간을 가기 위해서 키즈 카페를 방문하신 건가요?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밥을 못 해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고 전기로만 이제 밥을 해 먹는 구조라서 저희 같은 경우 많이 힘들었죠. 그럼 전기로만 음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전기를 아껴야 하니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가. 영상에서 한 번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네네. 정말 불편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우즈베키스탄도 한파를 보냈지만 한국도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나르기 자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전략하려고
쓰지만은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네. 정말 이제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좀 사서 집에서 사용하고 그럼에도 네, 좀 많이 그 요금이라든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평소 네, 나오던 평소보다. 것보다 많이 나왔나요? 예. 그래요. 네. 아마 난방비 때문에 마음껏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지 못한 분들, 나르기 자훈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요. 모두에게 춥고 긴 겨울이었지만 이제 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씨, 날이 따뜻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가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막내 아기도 같이 올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러면 조만간 한국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유진 씨를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르기 자훈 씨도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줄어든 액화 천연가스 공급. 결국 가스비 인상으로 서민 경제에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 도매 요금이 30% 넘게 올랐고 겨울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서 요금 폭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한 겁니다.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제 항상 20도 거기에다 맞춰놓고 가요. 전북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급 대상 지역인 전주와 완주 등 7개 시군에 부과한 가스 요금은 757억 원. 전년도보다 무려 300억 원이 폭증해 가스비 인상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에너지 가격까지 덩달아 뛰면서 전라북도가 지난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에 속속 가세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곳은 무주와 부안, 정읍 등 3개 시군입니다.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을 좀 작지만 시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지만 대책들은 죄다 중구난방입니다. 지원 액수를 똑같이 20만 원으로 정했지만 무주군은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 반면 정읍시는 세대 단위로 나눈다는 계획. 부안군은 주민 1명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해 지원 금액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직 난방비 지원 소식이 들리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차별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한파에 이번 달 더 큰 난방비 요금 폭탄이 또 한 차례 예고돼 있어 지원금 차별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타 지역들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제 이런 걸 들으니까 여기도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이러다 보니 전주시 의회가 에너지 지원금을 폭넓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긴급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에서 전북 지역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무주 태권도원 입장료와 모노레일,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약 열흘 후면 자녀들의 새학기도 시작될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